안녕하세요. 이수용 세무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영업정지를 부르는 건설업 재무제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등록하고 있는 업종별 등록기준 자본금과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를 비교해서 재무상태의 자본총계가 등록기준 자본금에 미달하면 볼 것도 없이 1초 만에 그냥 영업정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은 결산을 마감하기 전에 뭔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 개선하는 방법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원칙적인 방법은 유상증자가 원칙이지만 이 유상증자는 이번 편 다음에 이어서 또 이제 유상증자에서는 검토해볼 그 내용들이 이제 과세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검토해야 될 점들이 좀 있으니까 그 별도의 편으로 하고, 흔히 사용하는 이 정상적이라기보다는 좀 일종의 편법이죠. 편법에 가까운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들을 되게 세무사 사무실이나 회계사무소에서 사용을 하죠. 그런데 일단 지난 시간처럼 자본총계 아예 미달하게 재무제표를 마감하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자, 이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고 그거를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재고자산으로 처리를 하는데, 이 재고자산으로 처리하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미리 어떤 사전 고지 없이 세무사 사무실이나 회계사무소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회계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그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재무제표가 이렇게 마감돼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왜 문제냐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건설업 자본금과 관련돼서 인정받을 수 없는 자산으로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물론 또 세무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이거 이러이러해서 유상증자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내가 증자를 왜 굳이 해야 됩니까? 뭐 회사에 돈을 왜 더 넣고 주식을 더 발행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당연히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건 안 하건 일단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드려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나는 죽어도 유상증자는 못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뭐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이거는 일단 1초 만에 영업정지 판정은 안 되지만 조금만 유심히 들여다보면은 결국에는 자본금이 부족하고 결국엔 영업정지구나 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 재무제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재무제표를 보시죠. 자,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1초 만에 영업정지가 확정되는 재무제표입니다. 실내건축공 사업이고요. 1억 5천만원 등록기준 자본금. 자, 그 다음에 자본총계가 1억 1,300으로, 자, 일단은 1초 만에 영업정지가 확정되는 재무제표죠. 지난 시간에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자본총계가 1억 1,300이 됐다라는 거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를 보시면은 이 손익계산서의 요 금액과 요 금액이 동일한데,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는데 사실 이렇게 재무제표를 그리지는 않고 당기 순손실 해가지고 양의 금액 9,600이 표시가 되는데 어쨌든 의미는 동일하니까요. 당기순이익이 9,600이라는 건 결손이 9,600 났다라는 거죠. 결손이 9,600이 났다라는 거는 이 회사의 재무상태표의 자본 쪽에서 마이너스 금액이 9,600이 올라갔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본 총계를 등록기준 자본금, 뭐 여기 당초에 1억 5천만 원 납입했던 금액까지 까먹는 상태가 돼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 자본 총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뭐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단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결국 당기 순손실이 난 거를 당기 순손실이 아니고 순이익이 나게 바꿔주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자, 당기 순손실이 났다라는 거는 이 매출액 대비해서 도급공사 매출 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등등 비용, 공사 원가와 비용, 경비 등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결손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투입된 경비들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정당한 회계 처리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어떤 산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투입되는 매출, 도급공사 매출 원가 이 금액을 줄이면은 당기순이익이 다시 회복되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나는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금액은 어디서 왔느냐?
요 도급공사 매출원가는 공사원가 명세서에서 집계돼서 여기서 넘어온 거죠. 이 금액이죠. 그러면은 이 금액이 요 금액과 일치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요 금액을 줄여보자. 이게 되는 거죠. 요 금액을 줄이는 방법은 여기 있는 이거는 너무 단순 무식한 방법이고 여기 있는 경비들을 다 제거해버린다. 붕괴를 제거해버린다. 이거는 너무 단순 무식한 방법이고요. 자, 여기에서 이 원재료가 전기에 7,500만원 넘어와서 단기에 8억 2천이 단기 매입분이 발생하고 이 금액이 재고가 없다라는 건 전부 올해 원재료가 현장에 투입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이 중에 일부는 투입이 안 됐습니다. 일단 거짓말을 해보자는 거죠. 7천만 원을 한번 투입이 안 됐다라고 거짓말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 이렇게 계산이 돼가지고서 쭉 들어간 비용들을 집계해보니까 단기의 총 원가가 공사 원가가 10억 2,400이 들어갔는데 이 금액 중에서 올해 다 현장에 투입 물론 현장에 투입됐지만 올해 매출 수익을 인식하는 요 매출을 인식하는 거에 대응돼서 이 도급공사 매출원가로 이 매출에 대응되는 금액 중에서 1억 원은 아직 수익을 인식을 안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게 미완성공사 아닙니까? 이거는 이 1억 원은 내년 이 단기 이후에 차기의 매출액, 수익 금액과 대응해서 발생한 원가니까 이번 단기에는 원가 처리가 안 됩니다라는 의도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자, 두 가지를 처리했습니다. 기말 원재료 7천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아니고 이번 기회에 매출액에 대응하지 않는 비용이 1억 원 발생된 게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재고자산 아닙니까? 자산 아닙니까? 내년 이후에 원재료 기말재고도 그렇고 미완성공사도 그렇고 내년 이후에 수익과 매출과 대응해가지고 이게 원가로 투입되는 거니까 자산 아닙니까? 아직. 그렇죠? 그러면은 요 7천만 원과 1억은 여기 보면은 원재료 미완성공사에 각각 들어와 있는 거죠. 자, 이게 결국에는 이 두 개의 합 1억 7천만 원만큼 경비가 공사 원가가 줄어든 셈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1억 7천만 원만큼 단기 순이익이 회복이 돼서 아까 손실이 9천 몇백만 원 났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상쇄하고도 이익이 7,300만 원 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익이 7,300만 원 났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또 있습니다. 나중에 이익이 났으니까 요거 이제 세무조정에 의해서 법인세 과세 문제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과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거죠? 자본총계 마이너스 나는 거를 일단 플러스 금액으로 바꾸자 이 얘기죠. 그래서 2억 8,300이 됐습니다. 일단은 1초 만에 영업정지를 받는 재무제표는 아니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이 상태로 여러분들은 실태조사에 만약에 걸렸다라고 하면 통과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죠. 자, 담당 공무원이 봅니다. 일단 1초 만에 영업정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재고자산이 원재료 7천만 원, 미완성공사 1억 원이 있습니다. 자, 원재료는 어디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창고에 있다라고 현장에 투입, 일단 매입은 했는데 아직 현장에 투입이 안 된 거니까 창고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창고에 원재료가 7천만 원어치 있는지 각종의 자료를 요청을 할 겁니다. 과연 있습니까? 없죠. 지금 이거는 원래는 없는 건데 자본총계 마이너스 나는 거를 플러스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임의로 만든 거니까 당연히 없는 거죠. 그리고 공무원이 또 물어봅니다. 미완성공사가 있네요. 그러면은 이 회사는 회계 기말이 12월 31일이니까 12월 31일 현재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매출을 인식하지 않은 공사가 있습니까? 그 말은 12월 31일 현재 진행 중인 현장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현장에 1억 원의 원가가 투입이 이미 돼 있는 거를 입증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역시 없죠. 왜요? 이게 사실은 없었는데 이 회사는 가공에 미완성공사 1억 원을 계상을 한 거니까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7천만 원과 1억 원은 어떤 금액이 되죠? 입증할 수 없는 금액이 되죠. 그래서 진단지침에는 뭐라고 해놨냐. 자, 이게 재고자산인데, 재고자산,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8조 재고자산을 평가해가지고, 18조 2항에 보시면 원자재 및 이와 유사한 재고자산은 뭐라고 했죠?
부실자산으로 본다. 결국에는 부실자산으로 제거돼서 자본총계를 축소시키고 그 건설업 자본금을 줄이고, 그러면은 1억 7천만 원이, 제가 지난 시간에 그림 그린 거에서 2억 8,300만 원에서 이 부실자산 제거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 7천만 원이 제거되니까 결국에는 등록기준 자본금 1억 5천만 원에 미달하는 거죠. 요거를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들, 자, BS에서 자산이 있고 부채, 자본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자산 중에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제거하면은 자산이 이만큼 줄어든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자본 쪽에서 요 동일한 수준으로 자본이 축소가 되는 거고 결국에는 요 금액만 남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자, 이 회사는 아까 2억 3천 283, 241, 13도네요. 283, 2억 8,300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요 부실자산으로 재고자산 원재료 7천만 원과 미완성공사 1억 원 입증 못했지 않습니까? 1억 7천만 원을 빼는 거죠. 지금 요 금액이 1억 7천만 원이니까요. 그러면은 1억 1,300만 원 정도가 남는 거죠. 그럼 실내건축공사업 등록해준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이니까 요 금액보다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적격 미달이 되는 거죠. 자, 결국에 자, 1초 만에 영업정지 확정되는 재무제표를 뭔가 어떤 재고자산 형태로 자산이 없는 자산을 있는 것처럼 꾸며갖고 자본총계가 1억 5천만 원 등록해준 자본금 이상이 되도록 설정을 해놨는데 1초 만에 확정은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지켜보면은 역시 입증할 수 없는 계정 과목에 큰 금액이 몰려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결론은 좋은 방법은 아니네요. 예.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진짜 이거를 근본적으로 이 상황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 뭐 실태조사에 나와도 정확하게 어떤 기업진단 지침에서 요청하는 대로 건설업 자본금을 확보할 수 있는 입증을 해가지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는 정확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